베렌제리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네요. 한 남극 탐험대원이 얼어붙은 동굴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빠져나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 남자는 세 개의 문과 각각의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적힌 쪽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북극곰이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독가스로 가득 찬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뒤에는 매 초마다 천장에서 날카로운 고드름이 떨어지는 방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살아남기 위해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남극에 있어요. 거기에는 북극곰이 없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노라는 학교에 남아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거든요. 노라는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곧 그녀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음식을 사러 가면서 자신의 물건을 그 자리에 두고 갔어요. 노라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물건들을 확인하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지갑을 도둑맞았다고 신고했어요. 근처에 다른 3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조사를 받았어요. 케네디는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고 했어요. 에다는 저는 한동안 노라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전 지갑을 보거나 만지지도 않았어요. 가브리엘라는 교실에 있다가 몇 분 전에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아무도 체포하지 않고 떠났어요. 왜죠? 그 형사는 노라가 음식을 사러 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갑은 노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 맞을 수가 없었어요. 노라가 거짓말했어요. 3명의 여성, 사라, 밀라 그리고 엘리노아는 쇼핑을 갔습니다. 그들 중 2명은 임신했고 1명은 전문 수박 도둑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누가 수박을 훔쳤는지 알 수 있나요? 밀라예요. 그녀는 힐을 신고 있어요. 임산부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죠. 오로라는 시골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혼자 숲에서 긴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대한 저택을 보았어요.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오로라는 사진을 찍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로라는 집에 돌아왔을 때 찍은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릴 가장 좋은 사진을 고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 중 하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왜 그녀가 겁을 먹었는지 알 수 있나요? 오로라는 자신이 사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스텔라와 아달린은 잠이었어요. 할머니는 아달린에게 팔찌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 모두 이 팔찌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스텔라는 언니의 방에 몰래 들어가 팔찌를 빌리곤 했어요. 어느 날 아달린은 집에 와서 팔찌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스텔라는 문을 열고 언니라는 걸 알고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몇 분 후에 아달린은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녀는 팔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가 이번에는 아달린의 팔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달린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방을 나서야만 했어요. 하지만 나가는 길에 무언가를 기억했고 자신의 팔찌를 되찾았습니다. 팔찌는 어디 있었을까요? 스텔라가 문을 열었을 때 머리를 푼 상태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머리를 묶은 상태였어요. 그 몇 분 동안 스텔라는 머리를 올리고 팔찌를 머리 안에 감췄습니다. 비가 오는 여름밤에 밀러 부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인 스미스 부인이 그녀를 방문했어요. 둘은 함께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스미스 부인은 딸이 파티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딸이 밀러 부인의 세 쌍둥이 아들 중 하나를 만났다고 했어요. 밀러 부인이 누구였냐고 물었지만 스미스 부인은 알지 못했어요. 딸이 세 쌍둥이를 구별할 수 없었거든요. 문제는 아들 3명 모두 외출 금지였고 다음 주까지 외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러 부인은 누가 규칙을 위반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아들들을 불러서
오늘 뭘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화가인 이안이 말했어요. 저녁에 저는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음악가인 라이언은 저는 하루 종일 안에서 새 곡을 쓰며 보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던 루크는 저는 운동을 했고 나머지 하루를 독서로 보냈어요 라고 말했고, 밀러 부인은 세 아들 중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외출 금지를 한 달 더 늘렸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고 했는데 사실일 리가 없어요. 3명의 친구 블레어, 클로이 그리고 넬은 하루 종일 마을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발견했는데 아름답지만 먼지가 가득했어요. 그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사진을 스크롤하다가 그중 한 사진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사진을 보고 어느 사진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또 왜 놀랐는지 말해보세요. 첫 번째 사진이에요.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3명의 친구들 말고는 말이죠. 하지만 그 사진에는 3명 모두가 뒤에서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미셸은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이 방에서 어떤 소녀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는 몰랐어요. 매우 궁금해서 그들이 방에서 나간 후 힌트를 찾기 위해 동생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생일 파티에는 3명의 소녀가 있었어요. 제스민, 시드니, 그리고 니콜. 미셸은 즉시 남동생이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남동생은 제스민과 사귀고 있습니다. 접시와 포크를 보세요. 포크에 립스틱 자국이 있어요. 제스민만 립스틱을 바르고 있어요. 파멜라는 변호사고 사만다는 기자입니다. 두 여자 중 누가 아이 엄마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배경을 한번 보세요. 사만다 뒤쪽 벽에는 색색의 마카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이가 있는 엄마가 틀림없어요. 지아나는 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파트에 불이 꺼졌어요. 거의 준비가 다 되었고 장갑만 있으면 됐어요. 어두웠고 그녀는 짝이 맞는 장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아나는 갈색과 검은색의 2쌍의 장갑이 있었습니다. 지아나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장갑을 몇 개 집어들고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같은 색깔의 장갑 한 쌍을 가지려면 장갑을 몇 개 가지고 가야 할까요?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처음 두 장갑의 색은 다르더라도 세 번째 장갑은 검은색이든 갈색이든 짝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한 경찰관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강도를 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도가 병원에 들어가더니 사라졌습니다. 경찰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3명의 병원 직원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틀림없이 의사인 척하기 위해 가장한 강도일 거예요. 누군지 알겠어요? 가운데 있는 남자예요. 그의 배지를 보세요. 배지에 여자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는 틀림없이 처음 눈에 들어온 가운을 아무거나 집어 입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온 가족이 집에 있었어요. 베일리가 TV를 보고 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 그녀가 포장해둔 선물을 모두 훔쳐간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엄마는 저녁을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잔디를 깎고 있었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자기 방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선물을 훔쳤을까요? 베일리의 아빠였어요. 겨울이고 밖에 눈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잔디를 깎을 수가 없었어요. 미술관에서 몇 분 동안 정전이 됐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가장 비싼 그림이 없어졌어요. 형사가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명의 용의자가 있었고 형사는 그들을 각각 신문했습니다. 댄스 교사인 제시카는 불이 꺼졌을 때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기자인 데릭은 당시 화장실에 있었다고 했어요. 엔지니어인 콜린스는 박물관의 다른 방에서 공룡 화석을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콜린스예요. 그곳은 미술관이고 공룡 전시회는 없습니다. 누가 진짜 늑대 인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실제로 늑대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늑대 인간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늑대로 변합니다. 지금은 낮이니까 그냥 의상을 입고 있을 거예요. 에스메는 숲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뜬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길을 잃었어요. 마침내 마녀의 집을 우연히 발견했고 마녀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녀는 돕겠다고 동의했지만 에스메가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돕겠다고 했어요. 문제를 풀지 못하면 마녀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거예요. 마녀는 사과를 가져다가 끈을 묶어서 들고 있었어요. 마녀는 에스메에게 사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끈을 반으로 자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메는 사과를 만지거나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수박은 4달러입니다. 헬렌은 수박 값으로 4달러, 오렌지 값으로 1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즉, 레몬이 3달러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레몬이 오렌지보다 더 비싸요. 걱정스러운 아내. 제이슨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어요. 그가 병실에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침대 옆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그들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제이슨의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는 제이슨이 적어도 일주일은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날 전혀 기억 못하면 난 어떡해? 왼쪽에 있는 여자는 심하게 흐느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돼. 우리 집에 가자. 난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집에서 더 잘 돌봐줄게. 라고 가운데 있던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화를 냈어요. 이 여자들이 나한테서 자기를 훔치려고 하고 있어. 당장 여기에서 나가요. 제이슨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아내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걱정하는 건 그 여자뿐이에요. 다른 2명은 제이슨을 병원에서 데려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제이슨은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하죠. 상속. 짐의 삼촌 아치볼드는 친척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하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치볼드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유언장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몇 년 후 짐은 몇몇 오래된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짐이 들고 있던 서류는 삼촌의 유언장이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후 3시 정각에 제 돈과 다른 귀중품을 내가 좋아하는 벚나무 바로 아래 그림자가 끝나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걸 파헤치는 사람은 제 후계자가 될 거예요. 짐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될 거니까요. 그는 삼촌의 호화 빌라로 차를 몰고 가서 벚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후 3시까지 기다렸다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짐의 노력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럽고 화가 난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짐은 왜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까요? 짐의 삼촌이 그의 귀중품을 숨긴 지 몇 년이 지났어요. 나무는 키가 커졌고 그림자도 더 길어졌겠죠? 누가 가난할까요? 이 2 소녀는 화장을 하고 외출해서 재밌게 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은 립스틱, 화장품, 옷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기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소녀 중 1명은 가난해요. 누구일까요? 왼쪽에 있는 소녀를 자세히 보세요. 전화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명백한 복제품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어요.
가난은 곧 끝날 거예요. 누구일까요? 마크와 라이자는 2년 동안 사귀어 왔습니다. 어느 날 마크는 여자친구의 집에 왔어요. 곧 청혼하려고 했지만 라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라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마크는 화가 났어요. 다른 남자는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라이자는 남자가 동생이라고 소리 질렀지만 마크는 믿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마크는 그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3명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누가 라이자의 애인일까요? 왼쪽에 있는 남자입니다. 밖은 추워요. 다른 두 남자는 볼과 코가 빨갛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남자는 따뜻한 집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요. 이상한 선택. 매일 마크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그의 집 근처에 2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3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그는 항상 첫 번째 정거장에서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2번째 정거장에서 내립니다. 왜죠? 마크의 집과 기차역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그 남자가 힘들이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갈 수 있게 해줍니다. 돈 문제. 한 악명 높은 범죄자가 부유한 사업가 브라이언을 붙잡아 방에 가두었습니다. 내가 여기 남겨둔 돈을 2배로 늘리기 전에는 당신을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범인은 $5,000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브라이언은 다른 2 버튼은 영원히 문을 잠글 테니까 보라색 단추를 눌러서 여러분의 운을 시험해 보세요. 제시는 형사로 일하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밤늦게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부엌은 난장판이었어요. 누군가 벌써 저녁을 먹은 것 같군요. 초콜릿 파스타 샌드위치.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런 음식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제시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케이티, 세레나, 한나 모두 숙제를 하나 바쁩니다. 그들은 모두 초콜릿 파스타를 먹은 것을 부인하지만 제시는 그래도 누구의 짓이었는지 알았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제시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부엌을 다시 살펴보면 칼은 초콜릿 파스타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샌드위치를 만든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왼손잡이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요. 바로 한나예요. 숲에서 길을 잃고 하루 종일 헤맵니다. 마침내 해가 질 때 작고 으스스한 집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치 마녀가 사는 집 같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집에 들어가서 이 숲에서 나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마녀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게임을 해야 해요. 정답을 맞히면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만약 실수를 한다면 영원히 마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이름이에요. 해외에서 햇볕을 즐기며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어느 날 해변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에 여러분은 그녀에게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맞힌다면 그러겠다고 승낙합니다. 그녀도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힌트를 줍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아르메니아 2개, 독일 1개, 영국 2개, 터키 1개, 인도 2개, 호주 1개가 있는 곳이죠.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아르메니아 2개는 아르메니아의 첫 2 글자 AR을 뜻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1개는 Germany의 G, 영국 2개는 잉글랜드의 EN,
터키 하나는 터키의 T, 이런 식으로요. 인도의 IN, 호주의 A를 더하면 아르헨티나가 됩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녀가 정말 마음에 드나 보군요. 또 다른 숲속을 헤매다가 피크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두 마녀들이에요. 들키기 전에 숨기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마녀들이 뭘 원할까요? 사실 나쁜 마녀들이 아니에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8명의 마녀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이 999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생일 케이크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초는 많은데 케이크가 너무 작다는 건 아니었어요. 마녀들이 가진 마법의 칼은 3번밖에 자를 수 없는데 그들은 케이크를 8조각으로 자르는 방법을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알아낼 수 있나요? 먼저 케이크를 반으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르면 4등분이에요. 이제 케이크 가운데로 옆으로 잘라 2겹을 만들면 됩니다. 이제 모두 한 조각씩 먹을 수 있어요. 헬레나는 마침내 새 기타를 갖게 됐어요. 당장 기타를 연주하고 싶었지만 학교에 가야 했어요. 기타를 방에 잠그고 집을 나섰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기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의 재미있는 가족은 항상 서로에게 장난을 쳤어요. 헬레나는 모두에게 기타에 대해 물었고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기타를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방을 지나다가 기타를 봤지만 할 일이 많아서 방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집에 있었지만 하루 종일 아래층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헬레나는 즉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방을 지나가다가 기타를 봤다고 말했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헬레나는 나가면서 방문을 잠궜거든요. 밀러 부인은 집을 나서면서 아들을 위해 식탁에 $100 지폐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그 집에는 3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원사 스티븐, 요리사 빌, 가정부 몰리였어요. 스티브가 그 돈을 받지만 자기는 정직한 사람이고 절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빌은 아침 내내 부엌에 있었고 돈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몰리는 부엌 창문을 열어야 했지만 돈이 날아갈까봐 걱정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책 35페이지와 36페이지 사이에 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나요? 몰리가 범인입니다.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사이에 돈을 넣을 수는 없어요. 같은 페이지의 양면이거든요. 케빈에게는 4명의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이웃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웃은 케빈의 딸이 완전히 낯선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다니는 것을 방금 봤다고 했어요. 날이 어두워서 이웃은 어느 딸인지는 잘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케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딸들에게 밤중에 누가 외출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릴리는 저녁 내내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어요. 메디슨은 운호를 했다고 했어요. 라일리는 뒷마당 수영장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에바는 자기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젬마는 인어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젬마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서양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서 누가 막내인지 겉모습으로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인어 할머니를 보세요. 꼬리에 불가사리가 많네요. 이게 바로 힌트예요. 각 별이 한 살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어가 가장 어리다는 뜻이에요. 꼬리에 불가사리 15개가 장식되어 있는데 즉 그녀가 15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두 언니는 각각 18살과 22살입니다. 어느 날 젬마는 인어 파티에 갔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중 한 명은 진짜 인어가 아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상어는 인어가 아니네요. 젬마의 어머니 피오나는 인어들을 위한 귀여운 한 층짜리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 출근했는데 가장 비싼 목걸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바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피셔 형사가 도착해서 피오나에게 질문했어요. 저는 오후 10시에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갔어요. 그때도 진주 목걸이는 있었어요. 피셔 형사는 용의자 3명을 확보했어요. 옆 가게 주인은 오후 8시에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어젯밤 당직이었는데 아마도 제가 다른 층을 순찰하고 있을 때 도둑이 가게에 몰래 들어왔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오후 4시에 청소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생일 파티를 하러 바로 집에 갔대요. 누가 거짓말을 하나요? 경비원이에요. 피오나의 가게는 1층짜리 건물이에요. 목걸이가 도난당했을 때 다른 층에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른 층이 없으니까요. 젬마는 돌고래들과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수면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그녀는 잘생긴 2명의 남자 닉과 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젬마는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릭이에요. 나무배는 약간 물에 잠겼지만 그래도 닉은 괜찮아요. 물을 퍼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 구명보트는 손상되어 있네요. 릭은 곧 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근처에는 상어도 있다고요. 젬마는 2사람을 구했고 둘을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닉은 허락도 없이 핸드폰으로 젬마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젬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했어요. 닉은 좋아, 사진을 삭제할게. 하지만 먼저 내 수수께끼를 풀어봐. 소금물이 사방에 널려있지만 바다는 보이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 젬마를 도와주시겠어요? 정답은 눈물입니다. 릭은 젬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젬마는 승낙했어요. 젬마는 24시간 동안 사람의 다리를 얻기 위해 동네 마녀에게 물약을 사러 갔습니다. 마녀의 집 문은 잠겨 있었고 쪽지에는 나를 만나고 싶으면 먼저 열쇠를 찾아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젬마가 열쇠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여기요. 젬마는 그 열쇠로 문을 열었고 암호로 열어야 하는 다른 문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키가 있지만 문을 열 수 없는 것은? 젬마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키보드입니다. 젬마는 돈이 없었어요. 마녀는 그녀에게 이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내 수수께끼를 마친다면 물약을 공짜로 줄게. 하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영원히 내 하인이 되어야 해. 젬마는 동의했어요. 나는 4개가 2세트, 6개가 3세트, 8개가 4세트야. 그리고 나랑 딱 어울리는 이름이 있지. 난 누구일까? 젬마는 즉시 수수께끼를 풀고 물약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반쪽입니다. 젬마는 물약을 받아 마시고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젬마가 약속 장소로 갈 수 있는 길은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오솔길은 뱀파이어가 사는 마을을 지나야 했어요. 두 번째 길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유독성 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야 했어요.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면 이전의 모든 주문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젬마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뱀파이어들은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릭과 젬마는 3명의 인어라고 하는 식당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현관에는 인어상이 2개밖에 없었어요. 식당 주인 빅터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쉽게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게 빅터의 사업 전략입니다. 행인들이 실수를 알아차리고 주인에게 이를 알려주려 식당에 들어왔다가 점심을 먹기도 하거든요. 릭은 경찰서의 형사입니다. 젬마와의 저녁 식사 도중 그는 경찰서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컨트리하우스의 주인인 제프는 가정부가 자신을 없애려고 했다고 했어요. 전날 밤 가정부가 그에게 디저트로 사과를 주었는데 한입 베어물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릭과 젬마는 범죄 현장에 갔고 가정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젬마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릭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가정부와 주인 중 누가 거짓말쟁이일까요? 주인이 독사과를 먹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일이 전날 밤에 일어났다면 이 사과는 지금 갈색이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주인은 경찰을 부르기 직전에 사과를 먹은 게 틀림없습니다. 젬마는 육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단서를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릭과 젬마는 해바라기 밭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뭔가가 잘못됐네요. 정확히 뭐가 문제일까요? 바람은 오른쪽으로 구름을 날리고 있는데 해바라기가 왼쪽으로 흔들리고 있네요. 말도 안 되죠. 젬마는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릭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봤더니 사악한 요정이 있었어요. 내가 네 남자친구를 감옥에 넣었어. 그를 다시 보고 싶으면 내 수수께끼를 맞춰야 한다. 나는 빨강, 파랑, 보라색, 초록색이 될 수 있지만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여왕조차도. 나는 누굴까? 젬마를 도와 릭을 구해주시겠어요? 정답은 무지개입니다. 요정은 젬마를 자신의 비밀 실험실로 데려갔어요. 나는 네 남자친구를 이미 복제해서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이제 집으로 데려가도 돼. 근데 안타깝지만 얘네 중에서 누가 진짜 릭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네가 더 잘 알겠지? 이 사람들 중 누가 릭인지 젬마가 찾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손가락이 3개예요. 이 사람의 치아는 사람치고 너무 날카로워요. 이 릭은 눈썹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귀가 뾰족하네요. 그럼 이 릭이 유일한 진짜 인간이겠네요. 엘프는 릭을 젬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둘은 연구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프레디는 정말 운이 좋아요. 초콜릿 공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죠. 한 번은 평소처럼 공장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고급 초콜릿이 든 상자 여러 개를 훔쳤다는 걸 알아냈어요. 다음날 아침 프레디는 용의자 3명을 신문했습니다. 페이스트리 요리사인 제이슨은 오후 7시에 근무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의 아내는 그가 밤새도록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줬어요. 배달원인 해리는 저는 초콜릿을 전혀 먹지 않아요. 냄새만 맡아도 발진이 심하게 생긴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청소부 피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제 창소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초콜릿이 하나 있길래 그걸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르지는 마세요. 누가 도둑일까요? 해리요.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녹은 초콜릿 한 그릇을 들고 있네요. 만약 그의 알레르기가 진짜라면 발진이 생겼을 거예요. 초콜릿 공장에서의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제이슨은 프레디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하고 날계란을 초콜릿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달걀을 쟁반 위에 진짜 초콜릿 달걀 사이에 놓았어요. 제이슨이 초콜릿 달걀을 가져왔을 때 프레디는 즉시 가짜 초콜릿 달걀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짜 초콜릿 계란은 속이 비어서 제이슨이 걸을 때 쟁반 위에서 굴러다녔습니다. 하지만 날달걀은 더 무거워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프레디는 제이슨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제이슨을 겁주기 위해 프레디는 귀신 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짜 귀신 몇 명이 방에 나타났어요. 이 중 누가 프레디인지 맞춰보실래요? 이 귀신이에요. 유일하게 투명하지 않은 유령이죠.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전 직원이 노래 대회에 참가했죠. 대부분은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불렀고 선물과 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가수들 중 오직 2명, 낸시와 베시만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둘은 마지막으로 한판 붙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시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독극물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은 정확히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요. 게다가 경찰이 접시를 확인해보니 멀쩡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춰보시겠어요? 누군가가 베시의 꽃에 독을 탔어요. 다음날 프레디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를 쳤어요. 잠깐! 누가 초콜릿 공장에 고양이를 데려왔죠? 여기는 동물 출입 금지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보이시나요? 여기요. 고양이는 겁을 먹고 다른 방으로 도망갔고 프레디는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이제 고양이가 보이시나요? 저기 숨어있네요. 그리고 또 프레디는 고양이를 잡는 데 실패했어요. 고양이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정원으로 숨었습니다. 고양이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불쌍한 고양이가 여기 있네요. 프레디는 고양이를 잡았고 목줄에 작은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연락처가 있었어요. 프레디는 고양이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프레디는 고양이를 데리고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으스스한 성이 나왔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프레디가 이 힌트를 이용해서 암호를 풀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비밀번호는 레인보우, 무지개입니다. 성 안에서 우울한 노인이 프레디를 맞이했습니다. 프레디는 고양이를 되찾아준 것에 대해 노인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악랄하게 웃기 시작하더니 모든 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만약 내가 주는 3가지 과제를 해낸다면 100만 달러를 주겠어. 하지만 실패하면 내 성에 영원히 머물게 될 거야. 첫 번째 과제다. 이 채소들 사이에서 내 안경을 찾게 도와줘. 프레디를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있네요. 노인이 준 다음 과제는 물약을 정확히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는 프레디에게 이 레시피를 주었습니다. 프레디를 도와주시겠어요? 우선 카레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약을 초록색으로 만들기 위해 블루베리를 넣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넣어 물약을 갈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채소들이요? 프레디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번째 과제는 이 지저분한 방에서 책을 찾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소파 안에 반쯤 숨겨져 있네요. 노인은 프레디에게 돈을 주고 출구를 보여준 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프레디가 떠나려고 했을 때 그는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프레디는 근처에서 이 미스테리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풀지 못하면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떤 암호로 문을 열 수 있을까요?
2, 3, 6, 1. 각 숫자는 숫자 세트에 있는 동그라미 수입니다. 프레디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어요. 프레디는 소름 끼치는 성에서 나오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그는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글로리아를 만났어요. 그는 그녀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어요. 글로리아는 대답 대신 이 퍼즐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아일랜드에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글로리아는 프레디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퍼즐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레디의 나라를 맞춰보시겠어요? 쿠바요. 프레디는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그는 미리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룻밤 묵기 좋은 장소를 찾아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프레디는 작고 귀여운 호텔을 발견해서 들어갔습니다. 큰 실수였죠. 왜일까요? 창문에 있는 좀비 보이시죠? 안전하지 않아 보이네요. 프레디가 소름 끼치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등 뒤로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는 자유로 향하게 해줄 3개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독거미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머리 높이로 화살이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블랙홀이 있었어요. 프레디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프레디가 탈출하게 도와주시겠어요? 두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살 밑으로 기어가면 되죠. 모험 후에 프레디는 동네 카페에서 점심을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뭔가가 확실히 잘못됐네요.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이 창문 좀 보세요. 거리의 풍경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웨이터가 프레디에게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여성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누군가 내 스프에 바퀴벌레를 넣었어요. 카페 매니저는 용의자 3명을 신문했습니다. 요리사는 평소처럼 수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릭은 유명한 셰프가 되고 싶지만 요리학교는 18세 이상의 지원자만 받아요. 릭의 형 제프는 릭보다 나이가 2배 많아요. 릭의 여동생 루스는 제프보다 2배 어려요. 그녀는 이번에 18살이 되었어요. 그러니 셜록, 릭이 올해 꿈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릭은 18살이에요. 릭과 루스는 나이가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쌍둥이거든요. 릭은 요리학교를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직 약간의 업무 경험과 추천서를 받아야 해요. 그는 3개의 구인 광고를 찾았어요. 빌은 동네 쇼핑몰 4층에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주방 일에 도움이 필요해요. 홀리는 고급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 인턴십을 제공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먼저 2주간의 훈련에 30만 원을 지불해야 해요. 샘은 국수 가게에 조수가 필요해요. 이 제안 중 하나만이 가짜가 아니네요. 어느 것인지 아시겠어요? 쇼핑몰에는 4층이 없어요. 홀리의 사진이 레스토랑 창문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릭은 샘을 선택해야 해요. 샘은 릭의 기술과 이력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하지만 고용하기 전에 그의 지능을 시험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릭에게 이 재료 목록을 주고 카페의 식료품 보관소에서 가져오라고 부탁했죠. 불행히도 샘은 이 목록을 암호화했어요. 릭이 모든 제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첫 번째 재료예요. 난 늘 내 친구 머스타드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난 뭘까? 짐작이 가나요?
케찹이에요. 다음 문제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땅콩버터다. 난 뭘까? 두 번째 재료는 젤리예요. 난 튀기거나 구웠을 때만 맛있는 견과류다. 난 뭘까? 짐작했나요? 도넛이에요. 나는 새이며 과일이며 동시에 사람이다. 난 뭘까? 키위요. 난 대부분의 야채와 간식 옆에 나온다. 난 뭘까? 소스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난 물을 담을 수 없는 컵이다. 난 뭘까? 이건 컵케이크를 말하네요. 벽 두 겹으로 둘러싸인 작은 수영장이다. 하나는 희고 부드럽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색의 단단하고 한가운데에 녹색 잔디의 윤곽이 있는 밝은 갈색 잔디밭이 있다. 무엇에 대한 거죠? 코코넛이요. 난 씹기 힘들고 많이 건조되어 있으며 오래 씹을 수 있다. 난 뭘까? 정답은 육포예요. 난 작은 나무같이 생긴 녹색 채소다. 난 뭘까? 맞출 수 있나요? 브로콜리예요. 초록색일 때가 있고 갈색일 때가 있다. 하지만 이 두 번 모두 날 인상 쓰게 만든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주 잠깐뿐이지만 완벽하고 노란색이어서 날 웃게 만든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은 포도에 관한 거라고 짐작했을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야채와 혼동하지만 난 사실 과일이다. 내가 익으면 빨개지고 햄버거에 얇게 썰려서 얹혀진다. 난 뭘까? 토마토요. 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는 종류의 방이다. 난 땅 아래에서 자라난다. 난 독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간식이 될 수도 있다. 난 뭘까? 맞출 수 있나요? 이건 다 버섯에 관한 거예요. 넌 나의 겉을 버리고 속을 요리한다. 그러고 나서 날 밖에서부터 먹고 안은 버린다. 난 뭘까? 정답은 옥수수예요. 난 미라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다. 난 뭘까? 랩이요. 오, 진짜요? 마지막 재료 맞출 시간이에요. 난 빨간 코트를 입고 목에 돌이 있다. 난 뭘까? 체리예요. 잘했어요. 릭이 재료를 다 갖고 왔어요. 쌤은 그를 바로 고용했고 주문을 받으라고 했어요. 릭은 카페에서 3명의 손님을 봤지만 그중 1명만이 진짜 사람이에요.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이 여자는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있네요. 이너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셔츠 대신 바지를 입고 조개 껍데기로 돈을 내려고 하네요. 지구인이 아닌 게 분명해요.
누군가가 쌤의 카페에서 팁 상자를 훔쳤어요. 경찰이 거의 바로 도착했어요. 릭은 강도의 뒷모습밖에 못 봤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여자인 걸 알아요. 다음날 또 다른 강도 사건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원이 출구를 막을 수 있었어요. 경찰이 금방 도착했어요. 그들은 카페에서 4명의 여자들을 보았어요. 누가 도둑이었는지 알 수 있나요? 햄이었어요. 달리기 좋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건 그녀뿐이에요. 경찰이 팸을 거의 체포할 뻔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도망쳤어요. 릭이 그녀를 뒤쫓아갔고 학교로 몰래 들어가는 걸 봤어요. 릭은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는 문 하나에서 팸의 후드티를 발견하고 그 교실로 들어갔어요. 릭은 팸처럼 생긴 4명의 여자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진짜 팸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저기 있네요. 그녀의 책상에는 책도 펜도 없네요. 2달 후 샘은 릭에게 좋은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릭은 요리 학교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시험을 쳐야 해요. 릭의 현재 과제는 맛있는 수프를 요리하는 거예요. 3명의 예쁜 숙녀들이 릭과 함께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는 이 사람들을 똑같이 좋아했지만 그중 한 명만이 믿을만해요. 누구인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제니의 향신료 컬렉션에는 독이 든 병이 있어요. 피오나는 수프에 압정을 넣었어요. 그것도 아주 수상쩍죠. 켈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녀는 꽤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수프 시험이 끝난 후 릭은 새로운 과제를 받았어요. 어떤 컵케이크가 쟁반의 가장 중앙에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분홍색 거요. 다음 문제예요. 어느 마카롱이 제일 가운데에 있나요? 보라색 거요. 잘했어요. 이 쟁반은요, 어떤 쿠키가 제일 가운데에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요. 릭은 켈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들의 첫 데이트였죠. 그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 직접 저녁을 만들었어요. 그는 켈리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음식들을 부엌에 두고 샤워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릭이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린 걸 알게 됐어요. 그는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루스는 난 다이어트 중이야. 난 오후 5시 이후론 안 먹어. 릭의 아빠는 말했어요. 난 옥상에서 마른 잎을 제거하느라 저녁 내내 야외에 있었지. 릭의 형인 제프는 야, 난 오늘 하루 종일 훈련했어. 내일 마라톤이 있다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루카스는 가구 제조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해요. 며칠 전에 주간 재무 보고서에 영업실적 기재하는 걸 잊어버렸죠. 다행히도 사장님이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카스는 서류를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제 그는 회사에 지각해서 영업부와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사장님도 회의에 오지 않아 운이 좋았죠. 루카스는 오늘 사장님의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이 행사를 잊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사장님이 루카스가 해고된 걸 알리러 사무실에 왔어요. 하지만 왜죠? 루카스가 뭘 놓쳤죠? 사장님은 루카스가 근무 시간에 컴퓨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걸 알아챘기 때문에 그를 해고한 거예요. 말 다 했죠. 제니퍼는 극비 조직단체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책을 읽고 고대 언어와 천문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나라의 전설과 민속에 대해 연구하면서 준비했어요. 시험을 끝내기 위해선 사람들 사이에서 괴물을 찾아야 해요. 제니퍼는 빈 방에 앉아 있어요. 강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문을 열고 5명에게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들이 제니퍼 앞에 서서 그녀를 노려봐요. 여기서 사람이 아닌 건 누구죠? 이 남자 좀 보세요. 2개의 똑같은 왼손을 갖고 있어요. 이 소녀는 바닥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강사는 손바닥에 감긴 눈이 있어요. 보이세요? 케빈이 할로윈 파티에 왔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좀비 옷을 입고 있어요. 케빈은 이 중 일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진짜 좀비라서 그런가 봐요. 좀비를 찾았나요? 여기 진짜 좀비 2이 있어요. 손에 유리잔을 든 소녀요. 음료수에 눈알이 떠 있어요. 보이세요? 저기 있는 저 남자는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요. 화면에 맥박이 나오는데 0이네요. 한 향수 회사가 새 직원을 고용해요. 우선 그들은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해요. 지원자들이 이 과제를 끝내면 감독관은 한 가지를 더 요청하죠. 취업을 하려면 회사에 충성을 맹세해야 해요. 10명이 동시에 기업 선서에 문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 명은 부정 행위를 하고 있어요. 감독관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손가락을 꼬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자는 다리를 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사에 충성하지 않을 거라서 감독관은 이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영향력 있는 미디어 거물 2명이 비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회사 합병을 논의하고 있었죠. 거래 비용은 수조 원이에요. 거래 조건은 1급 비밀이고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다고 의심해서 속삭이고 있죠. 그리고 맞았어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두 사업가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이들을 찾아보세요. 옆 테이블에 앉은 소녀는 거꾸로 뒤집힌 신문을 읽고 있어요. 억만장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엿들으려는 게 분명해요. 저기 있는 남자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헤드폰 선이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다른 여자가 칵테일을 들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우산 대신 잔에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대화를 녹음 중이네요. 내 직원들 어디 갔지? 상사가 소리쳐요. 그는 회사에 세 사람이 오지 않아 화가 났어요. 그는 이유를 알기 위해 그들 각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셋 다 아프다고 하네요. 상사는 그들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회사에 와야 했죠. 메리는 따뜻한 잠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요.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아파 보여요. 로리는 목발을 짚고 있어요. 다리에 깁스를 했네요. 얼마 후 마이클이 나타나요. 그는 손을 다쳐서 타이핑을 못해요. 상사는 그중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걸 확신해요. 누구죠? 마이클은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하지만 그의 폰이 왼쪽 주머니에 있네요. 부러진 팔로 거기에 넣은 게 틀림없으니 마이클이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보아하니 그냥 회사에 가기 싫었던 거네요. 제리가 숲속을 걷고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길을 잃었죠. 무슨 소리가 들려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춰요. 소리의 근원을 향해 가보니 커다란 빈터가 보여요. 거기 집 세 채가 있어요. 제리는 어느 쪽에 들어가야 하죠? 왼쪽에 있는 집은 바깥에서 잠겨 있어요. 문에 자물쇠 있죠? 보이죠? 오른쪽 집은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을 향해 있는 발자국 좀 보세요. 늑대 발바닥 자국이에요. 제리는 가운데 집을 선택해야 해요. 한 방랑자가 몇 시간째 사막을 걷고 있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남았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는 낮은 언덕을 올라 3개의 호수를 보게 돼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만 진짜예요. 방랑자가 신기루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호수 근처에 야자수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에만 나무가 비쳐요. 그 뜻은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진짜란 거죠. 해변을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요.
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물속에 뛰어들어 그녀를 향해 헤엄쳐요. 그녀에게 다가가자마자 세 사람이 더 보여요.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중 한 명만이 도움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여러분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인어들이에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물고기 꼬리가 있는지 보기에 물속에 잠수하면 돼요. 리차드는 버려진 건물과 오래된 성을 좋아해요. 오늘 오래전에 뱀파이어의 소유였던 커다란 집을 확인할 거예요. 뭐 전설에 따르면 그래요. 리차드는 확실히 이걸 믿진 않아요. 그는 카메라를 챙겨 출발해요. 집 안은 어둡고 추워요. 복도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리차드는 손전등을 비추고 뱀파이어 3명을 보게 돼요. 리차드는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멈추고 돌아와요. 뱀파이어들이 가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첫 번째 뱀파이어 위 천장에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춰지고 있어요. 두 번째 뱀파이어는 송곳니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런, 진짜인 것 같아요. 도망가요. 이제 리차드는 버려진 병원에 가고 싶어요. 거기에 늑대 인간들이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리차드는 그냥 소문이라고 확신해요. 어두운 병동을 밤새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죠. 막 나가려는데 남자 4명이 출구를 막고 있어요. 그들은 울부짖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이 중 누가 진짜 늑대 인간이죠? 아무도 아니에요. 창문으로 보름달이 비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괴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리차드는 도망쳐요. 이 사람들 정말 미친 것 같아서요. 한 부자가 현대 미술 전시회에 갔어요. 소장품으로 새 그림을 살 거예요. 전시회의 주인은 그에게 다른 예술가들의 새 작품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그림에는 가운데에 해바라기가 있는 녹색 삼각형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호랑이가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에는 하늘을 나는 집이 있어요. 수집가는 이 그림 중 하나가 가짜라는 걸 확신해요. 어느 거죠? 각각의 캔버스에는 예술가의 서명과 그게 만들어진 날짜가 있어요. 호랑이 그림은 1957년이에요. 그때 핸드폰과 셀카는 없었어요. 이 그림이 가짜예요. 오늘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에서 첫 DJ 공연을 해야 하는 날이라 마티는 긴장했어요. 그는 무대에 올라요. 관중들이 환호해요. 마티는 헤드폰을 쓰고 첫 번째 트랙을 틀어요. 음악은 제이슨과 스티브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혼자 있습니다. 제이슨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티브는 TV로 야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방심하고 있나요? 제이슨이에요. 두 아이 모두 창문 밖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아빠 모두 조심해야 하지만 제이슨의 아기는 더 높은 층에 있습니다. 밀라와 그레고르는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건 누구죠? 밀라예요. 실수로 접시가 섞였습니다. 딸의 음식을 개에게 주었고 딸에게 개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사브리나는 아들과 미끄럼틀을 타러 산에 갔습니다. 아담은 딸을 보면서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이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나요? 사브리나예요. 아들이 얼음의 큰 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레베카와 나탈리는 아이들을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네요. 누구의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나요? 나탈리의 아들이에요. 뛰어내리려는 절벽 아래에 바위가 있어요. 메건과 레이첼은 아이들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메건은 아들의 핸드폰을 보고 확인하기로 했고 레이첼은 딸의 일기를 찾았습니다.
누가 곤경에 처하게 될까요? 레이첼이에요. 아이의 개인적인 소지품을 건드리는 것도 나쁘지만 딸이 방 안으로 막 걸어 들어오려는 참이기에 곧 걸리게 될 겁니다. 메리는 아들과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는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잘못하고 있나요? 메리요. 내 옷대 물가에 있는 건 누구에게나 위험해요. 자정에 비가 온다면 72시간 후에 해가 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72시간 후면 다시 밤이 될 거예요. 방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일어선다면 무슨 짓을 해도 다른 사람은 상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 무릎에 앉아 있어요. 한 아버지가 10대 딸에게 말했어요. 넌 아주 늦게 왔어. 새벽 3시라니. 그래서 우리 모두 걱정을 했지. 난 그런 상황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딸은 그런 일은 다시는 절대 없을 거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아버지는 딸이 태어나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미술 전문가가 가치가 전혀 없는 그림을 경매해서 큰 돈을 주고 샀어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왜 이 그림을 샀을까요? 비록 그림은 가치가 없었지만 그 액자는 아름답고 값비싼 예술품이었어요. 한 길거리 음식 주인은 노점에 핫도그 1개 1.5달러, 핫도그 3개 5달러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3개를 사는 것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표지판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죠? 손님들은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핫도그를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세 번째 핫도그까지 사서 4.5달러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족했죠. 손님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주인은 핫도그를 많이 팔 수 있었죠. 화재가 났을 때 은행이 털렸습니다. 경비원은 경찰에게 돈다발 하나를 화재에서 구하려고 했고 신발끈을 묶으려고 비상구 앞에 웅크렸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그의 머리를 쳤다고 말했어요. 그가 정신이 들었을 때 돈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경비원은 왜 체포됐나요? 모든 비상문은 바깥쪽으로 열립니다. 여러분은 사진 갤러리에 있습니다. 벽을 보고 나서 사진 중 하나가 나머지와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너구리, 라마, 축구공, 그리고 풍선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다른지 알 수 있나요? 라마 사진이에요. 나머지 3개는 영어 이름에 O가 2개씩 있지만 라마는 하나도 없어요. 마당에 물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안을 들여다보고 물이 반이 넘는다고 말하지만 친구는 반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통에서 물을 빼지 않고 누가 옳은지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이 가장자리에 닿을 때까지 통을 기울입니다. 바닥이 보이면 통이 반도 차지 않은 것입니다. 바닥이 여전히 물로 덮여 있다면 물이 반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샘과 형인 존은 항상 싸웠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싸움을 막을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엄마는 서로에게 닿지 않으면서 종이 한 장 위에 같이 서 있으라고 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어요. 두 소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는 그 종이를 닫힌 문 밑으로 넣고 샘을 한쪽에 그리고 다른 한쪽에 존을 서게 했습니다. 1.6km 길이의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는 한 번에 2300kg만 지탱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 무게의 트럭이 그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트럭은 다리 한가운데 도착하더니 멈춥니다. 갑자기 새 한 마리가 트럭 위에 앉습니다. 다리가 무너질까요?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트럭은 다리 중간까지 가기 위해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트럭 무게는 2300kg 이하일 거예요. 한 젊은 여자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니 갑자기 창밖으로 뭔가를 던지기로 합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녀는 매우 건강하며 갑자기 기절을 하는 편이 아닙니다. 밖에도 그녀를 때릴 사람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녀는 자신이 창문 밖으로 던진 바로 그 물건에 맞고 기절했어요. 그건 부메랑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녀의 머리를 때렸죠. 한 방에 두 남자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남자 중 한 명은 심령술사이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10분 후에 다른 남자가 그의 뒤통수를 맞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물론 충격을 받고 걱정이 된 상대 남자는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10분) 후 그 남자는 뒤에 누군가가 있는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정확히 그 순간 그 심령술사는 그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 사람은 심령술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파란색 버튼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이 우리를 채울 순 없을 거예요. 물이 밖으로 다 튈 테니까요. 문이 열릴 때까지 10분만 기다리면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자마자 덩치가 큰 경비원을 마주치게 됩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린 것만 같아요. 놀랍게도 경비원이 여러분을 내려다보며 지나갈래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선 아무도 저와 수수께끼 놀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 당신이 내 수수께끼 중 하나를 풀면 당신을 보내주고 당신을 봤다는 걸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알았죠?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수께끼는 바로 이거예요. 벽을 통해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물론 답은 창문입니다. 경비원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흡혈귀들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는 옆으로 비켜서 여러분을 보내줍니다. 와, 아슬아슬했어요. 그런데 흡혈귀라고요? 소름이 끼치지만 계속해서 이곳을 탈출해야 합니다. 또다시 암호가 필요한 문이 나타났네요. 비밀번호는 뭘까요? 또 힌트가 있습니다. OTTFFSSENT 라는 문자열이 써있네요. 각각의 글자는 영어로 된 숫자의 첫 글자입니다. 1은 O, 2는 T, 3는 T, 그러고 나서 4, 5 등등. 마지막은 1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음 4개는 E, T, T, F, 11, 12, 13, 14이에요. 문이 찰칵하고 열립니다. 그럼 가볼까요? 크고 어두운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가득한 양초에서 모든 빛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문이 4개인데 여러분은 어떤 문을 택해야 할지 또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 문이 열리고 4명의 사람이 방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남자 2명, 여자 1명과 10대 소녀 1명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모두 죄수라고 하고 3명은 흡혈귀라고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두 번째 사람을 믿어야 해요. 그 사람만이 촛불의 빛 아래에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요.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으니 흡혈귀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달려가서
등 뒤로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흡혈귀가 여러분을 쫓고 있으니 서두르세요. 달리는 중 그 남자는 자신이 적어도 여기에 3일 동안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장애물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시도만 가능하고 실패하면 24시간 동안 출구가 막힙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로봇이 지키고 있는 다른 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로봇이 이곳을 지나가려면 비밀번호를 대라고 합니다. 어려운 점은 매번 암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방에 숨어 있을 때 흡혈귀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2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로봇이 12라고 말했고 흡혈귀는 6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때 로봇은 6이라고 말했고 뱀파이어는 3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그가 로봇에게 다가가자 로봇은 8이라고 말했고 그는 4라고 대답했지만 로봇은 그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아니었고 문은 막혀버렸죠.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로봇에게 다가갑니다. 로봇이 4라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입니다. 규칙은 숫자를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의 글자 수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정답을 맞췄네요. 로봇이 문을 열고 여러분을 내보냅니다. 또 다른 어두운 방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섰더니 배고픈 개 8마리에 둘러싸이게 됐어요. 테이블 가운데에 고기 케이크가 놓였는데 테이블이 너무 높아서 개들은 닿을 수가 없죠. 이들을 진정시키고 개밥이 되기 전 개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개들에게 케이크를 먹여야 합니다. 우선 세부 사항에 대한 여러분의 주의력 테스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리아나와 브룩, 이 두 친구들을 보세요. 둘 중 누가 더 부자인지 알 수 있겠나요? 아리아나일 거예요. 보세요. 진짜 루이비통 지갑을 갖고 있어요. 카메론과 디는 한겨울에 호수로 낚시를 갔어요. 여기에 그 사진이 있어요. 카메론은 아주 추운데 옷을 조금만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고 디는 잡은 큰 물고기와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둘 중 누가 똑똑하지 않죠? 딘이요. 보세요. 호수의 얼음이 깨지고 있어요. 거기 있는 건 위험해요. 에벌리와 제스민은 회사에 급하게 가고 있어요. 느꼈어요. 에벌리는 평소대로 가고 있고 제스민은 지름길로 가고 있어요. 둘 중 누가 위험에 처해 있나요? 제스민이요. 보세요. 어떤 건물 근처를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고드름이 걸려있는데 그 밑으로 걸어간 건 아주 위험해요. 노엘과 내시는 밖을 걷고 있어요. 둘 중 누가 위험에 처해 있나요? 노엘이에요. 비록 내시는 장님이지만 막대기를 갖고 있어서 구멍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노엘은 핸드폰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결혼기념일에 샬롯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어요. 다음날 저녁 그녀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그 목걸이를 보여줬어요. 샬롯은 친구들에게 그걸 구경시켜주고 화장실로 갔어요. 돌아왔을 때 목걸이는 거기 없었어요. 친구들은 샬롯이 그걸 갖고 갔다고 말했어요. 저는 사진을 보고 목걸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보세요. 이 여자의 주스잔을 보세요. 두 번째 사진에 주스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유리잔에 넣어서 주스의 높이가 높아진 것뿐이에요. 에스민은 숲에서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우연히 마녀의 집을 발견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녀는 한 가지 조건에 동의했어요. 카드가 3장 있었어요. 그들 중 2장은 머무세요라고 있고 한 장은 자유라고 되어 있어요. 카드들은 아래를 향해 있었고 에스민은 어떤 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만약 에스미가 자유를 고른다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마녀와 함께 있어야 할 거예요. 힌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의 머무세요 카드는 중간에 없다. 두 번째 머무세요 카드는 다른 카드 옆에 없다. 에스미는 어떤 걸 뽑아야 할까요? 만약 머무세요가 중간에 없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하나가 옆에 있을 수 없다면
분명 가운데가 아니라 다른 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미는 중간 카드를 골라야 해요. 그게 자유카드일 거예요. 에바는 실수로 엄마에게 보낸 이메일을 삭제하기 위해 엄마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계정에는 그녀가 모르는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다행히도 힌트가 있었고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뭐인 것 같나요?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숫자로 구성된 숫자를 곱하면 나오는 숫자예요. 3 곱하기 5는 15, 2 곱하기 8은 16, 4 곱하기 5는 20이죠. 마찬가지로 4 곱하기 9는 36이고 7 곱하기 8은 56이에요. 따라서 암호는 3656이에요. 지아나는 자동차 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3명의 근로자가 3일 안에 3대의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어요. 근로자 1명이 하루에 몇 대의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나요? (3일) 동안 3명의 근로자가 3대의 자동차를 조립하면 한 근로자가 3일 동안 1대의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근로자는 자동차의 3분의 1을 조립할 수 있어요. 엘로이스는 단지 몇 개의 횃불만이 비추고 있는 지하 감옥에서 깨어났어요. 문이 있었는데 잠겨 있었어요. 다른 색깔의 버튼이 달린 배너가 GROW라는 글자가 적힌 판이 있었어요. 엘로이스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단어가 힌트이고 그 글자는 엘로이스가 각각 순서대로 눌러야 하는 버튼의 색상의 첫 글자들이에요. G는 초록색, R은 빨간색, O는 주황색, W는 흰색이죠. 비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녀의 방은 매우 정돈되어 있고 심지어 번호가 새겨진 구슬들도 3개의 상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상자에는 1번, 2번, 7번이 새겨진 구슬이 있어요. 두 번째 상자에는 1번, 4번, 5번 구슬이 들어있어요. 마지막 상자에 있는 2개의 구슬엔 6번과 3번이 새겨져 있어요. 마지막 상자의 마지막 구슬 번호는 뭘까요? 각 상자의 구슬에 적힌 숫자의 합은 10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슬의 숫자는 1이어야 해요. 애슐리는 혼자 휴가를 보내기 위해 그리스의 외딴 섬에 도착했어요. 그곳의 모든 현지인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모든 관광객들은 항상 거짓말해요. 두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전 페이지예요. 저도 여기 관광객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소피아예요. 그녀는 여기 출신이죠. 그 소녀들 중 한 명이 현지인인지 관광객인지 알 수 있나요? 현지인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자신들을 관광객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관광객임이 틀림없어요. 그렇다는 건 소피아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피아도 관광객이 됩니다. 칼리오페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도에도 없는 외딴 섬나라의 여왕이에요. 칼리오페는 자신의 나라에 더 많은 소녀들이 태어나는 걸 확실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어요. 모든 가족은 딸을 낳을 때까지 자손을 낳아야 했어요. 딸을 낳고 나면 더 이상 자손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몇 년, 몇 세대가 지난 후에 그 나라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매번 태어날 때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을 확률은 50-50 반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기가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비율은 항상 약 1대1에 머물 거예요. 이 법은 모든 가정에 적어도 한 명의 딸이 있는 걸 보장할 뿐이에요. 한나는 오래된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지금은 그 목걸이가 현재 각각 4개의 금색 고리가 있는 5개의 짧은 체인으로 끊어졌어요. 한나는 그걸 보석상에게 가져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보석상은 열고 닫아야 하는 모든 고리에 대한 비용이 10,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체인의 고리를 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리하는데 50,000원이 들 거예요. 한나가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더 효율적인 방법은 고리 중 4개의 고리를 끊어서 그 각각의 고리를 사용하여 나머지 4개의 체인 조각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나가 수리하는데 40,000원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좀 쉬면서 재미있게 놀아봅시다. 제가 이모티콘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과제는 이게 묘사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추측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트인데 어떨 것 같나요?
네, 이건 당연히 라이언 킹이죠. 어렵지 않죠? 다음 거예요. 생각나는 건 있나요? 디즈니의 또 다른 클래식이죠. 미녀와 야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본 적 있어요? 꼭 봐야 할 애니메이션 영화인 업이에요. 좀 더 최신 걸 해봅시다. 이거 알아보겠나요? 이건 엔칸토예요. 애니메이션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이 영화는 뭐죠? 분명 알 거예요. 엘빈과 슈퍼밴드예요. 노래하는 다람쥐에 관한 영화죠. 여기 좋은 생각 있나요? 이것도 말하는 동물에 관한 거예요. 당연히 스튜어트 리틀이죠. 좋아요. 이거 맞힐 수 있겠나요? 한번 해보세요.